제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에도 지금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기대만 주는 육자회담을 폐기하라. 즉 북한은 핵을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리고 육자회담을 통해서 그것이 관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무의미한 육자회담 구도를 두느냐. 육자회담 이렇게 즉각 폐기해야 된다 했는데,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분야 신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육자회담 실효성을 문제 삼으면서 오자회담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육자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북한을 뺀 나머지 오자, 즉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5나라가 오자회담을 해야 된다. 핵을 폐기하기 위한 문제와 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북핵 해결이 남북 대화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으며 중국에는 효과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이 육자회담이 아닌 육자회담의 실효성을 사실상 의심하면서 오자회담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은 사전에 외교부와 조율이 없이 대통령이 혼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언급을 한 걸로 알려져서 굉장히 외교가에 당황스러운 표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부하고 조율하지 않고 대통령이 본인의 연설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저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 박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 업무 보고에 참석한 사람들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아주 어쩔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외교부 관료들 믿지 마십시오. 대통령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당황하게 해야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 오자회담의 경우 이 아이디어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은 2009년 이후부터 몇 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냥 일부 전략적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제안한 거지 책임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박 대통령이 육자회담 무용론과 함께 오자회담을 이야기할 줄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교부 내에서는 이제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오자회담 수석 대표로 불러야 되느냐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론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자회담을 꼭 집어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래 말을 한답니다. 그 뭐라고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해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지요. 나는 무슨 말을 하시는가 잘 알아들었고 많은 국민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습니다. 괜히 청와대 밑에 있는 분들이요 해석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제 이런 분들은 굉장히 눈치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이 오자회담을 가동하기 위한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오자회담 말에 대해서 묻는 데 대해서 이런저런 해설을 달고 했는데 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금이 오자회담을 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진작 그 이야기를 대통령께 건의를 들어서 본인이 총대를 좀 매지 그랬습니까? 참 이분 장관 오래 해먹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돌발적인 육자회담 무용론은 중국과 당장 소통해서 마찰을 빚었다, 소총에 마찰을 빚었다. 참 언론들 그러지 않습니다. 중국과 좀 긴장이 조성되었다, 트러블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몇 시간 뒤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이런 시일 안에 육자회담이 재개되길 희망한다.
오자회담을 전면 반박했다 합니다. 뭔 한국의 대통령이 말한 문제를 중국의 외교부 고작 대변인 주제에 나서서 무슨 반박을 합니까? 그러자 청와대는 이날 밤 긴급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자회담은 육자회담의 틀 내에서 오자 공조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라고 수습했다 이럽니다. 뭐라고 수습을 합니까? 대통령이 말했으면요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따위가 뭐라 하든 그냥 뭉개고 가는 겁니다. 외교적인 어떤 파워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습도 하고요. 때로는 한번 눌러버리기도 하고 그리고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뭐라 하든가 개가짓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서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야 중국이 더 당황할 거 아닙니까? 중국 보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제대로 하라고 대통령이 작정을 하고 그 말 던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국이 놀래서 좀 후다닥 그럴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뭔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육자회담 틀 내에서 오자회담을 하자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합니까? 자, 북한은 육자회담에 지금 복귀 안 하겠다라는 거고 그냥 육자회담 당사자 국가가 모이면 그게 오자회담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를 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육자회담 틀 내에서 오자회담 비스무리한 거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대통령은 이제 북한 빼고 남은 나라가 북한의 핵 폐기는 틀렸다. 남은 나라가 북한을 어떻게 강하게 압박하고 제재해서 쪼을 것이냐 이야기하자. 우리는 북한하고 이제 대하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압박이 중요하다. 제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정말 말을 맙시다. 또한 미국 대사관 대변인이 23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오자회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한국 대통령의 중대 제안에 대해 이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아닌 주한미군 대사관 대변인의 입장이 먼저 나온 것은 양국 간의 조율이 안 된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외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조율하고요. 큰 나라들하고 눈치 보면요. 한국은 외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냥 송금도 없어야 한국이 살아갈 수 있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 중국 뭐라고 하기 전에요. 이제 육자회담 안 한다. 오자회담 하자. 북한 쪼는 게 중요하지 뭐 핵폐기 되겠냐. 이렇게 한번 내질러버려야 이 두 나라가 식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북한 핵을 폐기를 끝내 안 하고 제재조차도 중국이나 주요 국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제는 핵 배치, 미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미국에 한번 질의를 해보겠다. 그런데도 시원찮은 답이 나온다면 우리는 독자적인 핵 개발을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때려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 보고 전술핵 배치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별로 강조하지 않는 부분, 외교관계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던데요. 미국에 지금 한국에 배치할 전술핵이 없답니다. 다 폐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전술핵 배치해달라 하면 해주고 싶어도 할 핵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폐기를 상징적으로 선언하고 미국이 너네들이 우리 보고 핵 우산을 한다라는데 그거 잘 못 믿겠다. 맞고 난 다음에 핵 우산 뭔 소용이 있느냐. 핵 우산이 뭐 구멍이 뚫려갖고 핵 우산으로 핵비가 줄줄 새는데 북한에서 한국 때리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핵우산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핵우산이라는 것은 같이 핵을 가지고 대치해서 쏘면 그 순간에 나도 바로 죽는다. 이게 핵우산인데요. 지금 미국이 제공한다는 핵우산은 구멍이 크게 뚫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술핵을 바로 한국에 배치해서 여차하면 쏘자 우리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한국에 배치할 전술핵 무기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가짜 뻥 핵우산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또 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하고 미국이 나서서 양 팔목을 긋고 양 바지 가랭이를 긋고 진흙탕에 빠져서 북한을 쪼아서 핵을 폐기하도록 하는데 더 앞장 씌워야 될 거 아닙니까? 뜯어먹을 게 많은 이란에는
미국이고 중국이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북한은 정말 굶어 죽어가는 깡패가 무기 하나만 첨단 무기 만들어서 이걸로 니 죽고 내 죽고 다 죽을래, 돈 다 매월 상납할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살라고 매월 상납해야 되겠습니까? 자, 북한 문제에 중국, 미국 나서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 근데요, 적당히 말로가 때웁니다. B2 비행기 한번 왔다가 가고, B-52 한번 왔다가 가고, 핵잠수함, 핵항모 한번 왔다가 가면 북한 위기가 진정됩니까? 뭐합니까? 그거 쇼지요. 보여주는. 결국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명확하게 미국과 중국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동안에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9월 3일 날 미국이나 온 우방들, 특히 일본은 엄청 빈정거리는데 그걸 다 마다하고 막루에 시진핑 옆에 섰으면 중국이 이럴 때 박 대통령과 시진핑이 적각 통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우리가 앞장서서 할 거니까 좀 안심을 하라고 그렇게 말해줘야 정상적인 서로 간의 전략적 대화가 되는 국가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되고. 자, 이게 우방입니까? 그래서 박 대통령은 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래 이야기도 하고요. 중국 측의 협조가 주요 관건이 될 거라고 그날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은 잘 소개를 안 했는데요. 그동안 중국과는 양국 국민이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문화로 소통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뢰를 쌓고자 노력해왔다. 중국은 한반도 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은 이런 국제사회의 압박에 손을 들고 나와서 핵을 폐기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 대통령은 당분간 남북 관계가 어렵고 정체 상태가 불가피할 텐데 우리의 대북 정책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다. 즉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모처럼 대통령 화끈하게 잘했습니다.